동국대의 새로운 싱크탱크를 담당할 동국 미래교육 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행동 전략과 비대면 강의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도를 발표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구족계를 수재하기 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인 4급 승가고시가 중앙승가대에서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일정이 한 번 연기됐지만 응시생들은 철저한 준비로 시험에 임했습니다. 나눔의 집 간호조무사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7년 동안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머니 유가족에 따르면 금액이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상국 동국대 석좌 교수가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의 탄생, 남명천 화상송 증도가를 펴냈습니다. 박 교수는 공인본에만 나타나는 금속 활자본 특징을 발견해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접촉이 줄어들면서 활동이 왕성한 청소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행생활 두 번째, 사념철을 통해 심리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구성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근간으로 동국대의 새로운 싱크탱크를 담당할 동국 미래교육 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행동 전략과 비대면 강의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도 등이 발표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마스크 일상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 경기 침체 등 바이러스가 일으킨 악순환은 대학가의 후폭풍을 낳으며 캠퍼스 교육의 추억과 낭만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일부 대안인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성행하는 가운데 동국이 추구해야 할 출구 전략은 무엇일까? 조계종립 동국대가 어제 본교 원흥관에서 학교 발전의 또 다른 엔진이 될 동국 미래교육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지혜와 자비, 정진 등 동국의 3대 지표를 구심점으로 사회적 흐름을 이슈 삼아 구성원 간의 소통은 물론 유연한 의사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단순한 발표와 논의의 차원을 넘어 생산적인 대안 도출을 통해 학교 정책에 적용하도록 이끄는 등 집단 지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윤성희 총장을 비롯해 발표자와 학생 대표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우리 대학의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만들어가고자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야단법석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논의 구조를 가지고 이정표를 갖추어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포럼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현 사회가 신인류 시대에 도래했다며 정답은 생태 백신에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무차별한 개발로 인간이 자초한 기후변화와 생물 불균형 등의 팬데믹을 초래했고 바이러스 출몰 또한 단축되는 현상을 맞고 있다며 사후 약방문식의 화학 백신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는 근절하기 힘든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인 행동 백신은 물론 자연공존 제약상과 동물 세계 속 기생 생명체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생태 백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짜 백신은 생태 백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것처럼 자연을 마구 유린하고 마구 대하는 그런 태도는 좀 바꾸자라는 겁니다. 실시간 원격 수업에 관한 확산 전략도 제시됐는데 재학생 3,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의 만족도에 대해 보통의 응답이 30%를 차지했고 음질과 화질 개선, 영상 업로드 등의 견해가 나왔습니다. 반면 교수진들은 48.5%가 만족을 응답한 가운데 타 대학의 우수 사례 적용과 인프라 구축 등 온라인 수업의 뉴노멀을 정립하는 동국 에듀테크 5개년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러한 꼭지로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교육이 또 하나의 방향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포스트 코로나의 유연한 대처와 함께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집단 지성의 DNA를 구축한 동국대학교. 포럼은 별도의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상황에 맞는 주제와 외부 인사 초청 강연 등을 이어가며 대학의 나은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서울지방경찰청에 도난 성보문화재 환수 공로를 치하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예방을 받고 도난 성보문화재 회수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장하연 청장은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문화재가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격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2016년 완주위봉사 관음보살 입상 등 불법 은닉한 성보문화재 11점 처분 현장을 적발해 관련자를 검거하고 최근에는 당시 압수한 문화재를 모두 환수하는 등 성과를 냈습니다. 예방에는 임정주 총경과 주명희 서울지방경찰청 불자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4급 승가고시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3위, 식차만한이 스님들이 구족계를 수지하기 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인데요. 조계종 4급 승가고시가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일정이 한 번 연기됐지만 응시생들은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긴장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학인 스님들이 김포 중앙승가대 본관을 찾아 고사장 배치 현황표를 살펴 자신의 법명을 찾고 있습니다. 다소 긴장한 모습이지만 3위 식차만한이 스님들이 구족계를 수지하기 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인 4급 승가고시를 설레는 마음으로 잘 치러내겠다는 의지도 돋보입니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됐고 시험 일정을 모른 채로 하한거에 들었다가 해제한 지 채 일주일. 학인 스님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시험 준비를 마쳤다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안거 중간에 이제 시험 공지를 받게 돼서 좀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도 안거 해제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짧지만 이제 준비를 이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이번에 합격하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선방 다니면서 수행 정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4급 승가고시는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계율과 불교윤리, 불교사, 한문불전 등 7개 승가대학 표준 교육 과정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이날 고시에서는 3위 90명, 식차만한이 61명 등 총 151명이 응시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답안지에 옮겼습니다. 시험은 1교시 논술고사, 2교시 객관식과 단답형, 3교시 면접순으로 치러졌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면접은 고시위원장 지한 스님을 비롯해 12명의 스님들이 맡아 대면 면접과 연불시연으로 진행됐는데 연불시연은 불교 상용 의뢰 평가 점수가 없는 스님을 대상으로 치러졌습니다. 감독관으로 시험장을 찾은 선배 스님들은 추억을 떠올리며 후배들을 격려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희들 이제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은 이제 교학을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촌에 가서 이 해제 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우리 이제 97년도 IMF 때 행자들을 보면 IMF 행자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 때 이 시험 시간도 이제 최대한 어떤 짧게 내지는 뭐 교육도 짧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코로나 스님으로 이렇게 비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4급 승가고시는 객관식 100점, 논술 100점, 면접 100점 등 총 3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시험 결과는 오는 14일 2시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개별 문자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제40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사님이 오는 21일 영축 종림 통도사에서 봉행됩니다. 수계 대상자는 2020년도 이전 포함 4급 승가고시 합격자며 수계사님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존 8박 9일 일정에서 하루로 단축돼 진행됩니다. 수계 대상자는 21일 오전 9시까지 통도사 경내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해 접수와 발열 체크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계식 참석 일주일 전부터 외부 출입을 금하며 자가격리 후 수계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수시로 체온 측정 등 건강 상태를 면밀히 체크해야 하며 수계식 입교를 위해 이동 중일 때나 수계식 참석 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나눔의 집 내부 고발 직원 가운데 한 명인 간호조무사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7년여 동안 몰래 사용한 의혹이 제기돼 유가족이 이 간호조무사를 고소했습니다. 유가족에 따르면 금액이 6억 원에 이릅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순덕 할머니의 아들 양한석 씨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이 나눔의 집 내부 고발 직원 가운데 한 명인 원 간호조무사를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나눔의 집 어르신에게 병원과 약국 등에서 사용하도록 발급한 의료급여 카드를 원 간호조무사가 몰래 수령해 할머니는 물론 법인의 보고도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해왔다는 겁니다. 유가족은 원 간호조무사가 7년여 동안 이 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6억 3천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서병아 씨, 이영료 씨 할머니가 한 7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이산 약을 사주더래. 그래 고맙다 하고 있더니 한 3, 4년 지나다가 카드를 주더래. 또 강일춘이 할머니 딸이 돈 100만 원어치를 물건을 사주더래요. 그러니까 강일춘 딸이 아유 고맙습니다. 저를 10번도 더 하고 그러더래.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제 그 카드야. 1년에 1,000만 원씩 필요한 의약품이라든가 같은 걸 쓰라고 여가부에서 준 거예요, 그게. 자기가 도둑질 해놓고서는 그런 결과를 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거지.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간호조무사는 2014년경부터 올해 8월까지 입소 어르신 13명에게 발급된 국고보조금 의료카드를 상급자인 시설장 등에게 숨긴 채 본인이 수령해 어떤 보고나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할머니 1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연 1,000만 원이며 2014년 11명을 시작으로 올해 5명의 할머니에게 지급된 5천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6억 3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원 간호조무사는 이 카드로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없는 미국산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시로 구매해 간병인과 내부 직원 등에게 나눠주며 자신이 사비로 산 것처럼 인심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카드의 존재는 유가족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사실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법에 따라 지원돼 오랜 기간 복지사업에 종사한 우용호 원장도 유가족에게 고소를 부탁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나눔의 집 우용호 원장은 이와 관련해 해당 카드 발급일과 사용 내역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여성가족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수사기관의 일부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부터 지출이 됐고 1년에 얼마씩 샀는데 그 내역을 보내주라고 공문을 보내니까 여가부에서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할 때 답변이 그거는 경찰서로 직접 줄 수 있대 지금 요구해서 일부 내용이 경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제보 직원 측은 원 간호조무사는 자리에 없으며 연락처도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질문 내용을 남기고 답변이 없을 시 고소인의 주장만 보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연락처를 남기고 재차 연락을 부탁했지만 끝내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법인이 국가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하고 할머니를 학대했다며 방송에서 서러운 눈물을 참지 못하던 해당 간호조무사의 횡령 의혹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유가족은 고소는 물론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가 불교계 시청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종교방송 사업자 시청 점유율 산정 결과 BTN 불교TV는 불교계 1위, 종교방송 전체 3위로 집계됐습니다. 종교계 전체 방송사 시청 점유율은 CBS, CTS, BTN 불교TV 순이었으며 BTN 불교TV는 BBS 불교방송보다 30%가량 높은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시청 점유율은 전체 TV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 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방송통신위원회는 400여 개 채널을 대상으로 산정해 연 1회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BTN 불교TV 구본일 대표이사는 2019년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들이 방송 포교라는 키워드를 잃지 않으면서도 트렌드에 맞게 제작돼 불자님들과 시청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직지 심체 요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138년 앞서는 남명증도가 공인본에서 금속 활자본의 특징이 다수 발견됐는데요. 박상국 동국대 석좌 교수가 펴낸 책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의 탄생 남명천 화상송 증도가를 윤호섭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은 직지심체 요절에 도전장을 내민 남명증도가. 남명증도가는 송나라 남명대사 법천스님이 선가의 수행지침서인 영가진각대사 증도가 구절에 개송을 붙인 것입니다. 남명증도가는 직지심체요절보다 138년 앞서지만 금속활자본이 아닌 목판본으로 해석되면서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불교서지학과 고려대장경 분야 권위자인 박상국 동국대 석좌교수가 금속활자본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책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의 탄생, 남명 천화상송 증도가를 펴냈습니다. 박상국 교수는 보물 제758호 2호인 공인박물관 소장 남명 증도가에 주목했습니다. 이 공인본은 1984년에 먼저 보물로 지정된 삼성출판사 소장 남명 증도가와 같은 목판본이며 삼성본보다 늦게 찍어낸 후쇄본이라는 평가를 받아 삼성본에 이어 보물 제758호 2호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박상국 교수는 삼성본과 공인본의 차이에 주목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인본에만 나타나는 금속활자본의 특징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원진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소장하고 계시는 남명증도가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책이 금속활자본인데 목판본으로 감정되고 있으니까 바로 잡아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금속활자본이 아니고 목판본인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래 검토하면 할수록 금속활자본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박상국 교수 연구에 따르면 공인본에는 주물 인쇄로 점과 필획의 완성도가 떨어져 붓으로 글씨를 고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글씨를 잘못 고쳐 원본과 다른 한자들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또한 공인본은 초창기 금속활자의 단점인 쇳물 찌꺼기 등으로 판독이 어려운 활자가 많았으며 삼성본과 필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목판본인 삼성본에서는 이 같은 특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공인본이 나왔을 때 뒤에 최의 발문이 붙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책으로 봤는데 사실 동일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새로 이렇게 간행하게 된 이유가 그 동일본이 아닌데 동일본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는다는 그 의미를 부각시켰습니다. 박상국 교수가 펴낸 책에서 남명증도가 공인본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결과물이 공개되면서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 논쟁이 다시 불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이 불교음악 발전과 홍보에 기여한 불교음악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제5회 불교음악상 후보자 공모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대상은 조계종 신도로 불교음악 발전에 기여하거나 불교음악 위상을 제고시키고 불교음악 발전과 홍보에 기여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 분야는 불교음악 개발과 보급, 연구 외 불교음악 발전 관련으로 총 4개 분야입니다. 추천서, 공적조서 등 제출 서류를 기간 내 조계종 불교음악원으로 접수하면 되며 대상인 올해의 불교음악인에는 상금 500만 원, 신인상인 올해의 불교음악 신인에는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시상은 11월 중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활동이 왕성한 청소년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슬기로운 신행생활 두 번째, 사념처를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있는 교육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이 시간에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있고 그것도 여러 날, 여러 주를 지금 혼자서 견디고 있잖아요.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의 힘이 이렇게 슥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배터리가 방전되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혼공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1학기부터 등교와 중단을 반복하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평소보다 더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무기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 부속 영석고등학교는 이런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방역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 20일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4가지 마음 챙김인 신수 신법의 사념처를 동기와 알아차림, 관계로 나누어 청소년들이 학습의 동기를 스스로 찾고 홍공시대 자기주도 학습을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3주에 걸쳐 진행되는 행복 20일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맞춰 나가기보다 매일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며 행복의 균형을 찾도록 해 자존감을 높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시험 볼 때 머리가 백지가 되거나 그런 적이 많았는데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회복 탄력성을 많이 길러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긍정심리학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스트레스나 장애를 일으키는 것 또한 인간의 의무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불안해하는 편이 마음이 더 놓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약간 적당한 자극이 필요하다,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듣고 잘 살고 있는 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친 탄생의 첫 일성에서처럼 불교는 자신이 삶의 주인공으로 자기 주도성이 강한 종교입니다. 그렇기에 비대면 사회에서 자기 주도 학습의 역량을 높이고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가르침이라고 권진영 법사는 말합니다. 불교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또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이번 기회에 원격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홍공 시대를 맞이해서 홍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했고요. 우리가 좀 노력해서 이게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로서 우리 한번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모두가 처음 경험해보는 코로나 시국의 언택트 시대. 청소년의 슬기로운 신행 생활을 위해 교육 현장에선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의 연구와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사단법인 구덜드 자선은행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생 어린이들에게 손세정제를 전달했습니다. 구덜드 자선은행은 기록적인 홍수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구례군과 곡성군의 어린이 2,100여 명에게 손세정제 3,500개를 전달했습니다. 구덜드 자선은행 대표 덕문스님은 손세정제 나눔을 통해 지역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세정제를 전달받은 구례교육지원청 김용훈 교육장은 구덜드 자선은행과 화엄사에서 손세정제를 지원해줘 일선 교사들이 어린이들에게 더욱 철저한 위생교육과 보건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주 반야사가 백중기도를 회양하며 불교 요양원 2곳에 후원 물품과 보시금을 전달했습니다. 반야사는 지난 10일 경내에서 주지 수상스님과 유재호 신도회장 등 신도와 공덕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비 물품과 보시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반야사 백중기도를 회양하며 공덕회원들의 정성이 더해 마련된 기금으로 불교 요양시설인 태고원과 미타 요양원에 각각 쌀 150kg과 생필품, 보시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반야사 주지 수상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전염병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요양원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약사열애는 중생의 질병을 고쳐주는 약사신앙의 대상이 되는 부처님으로 외적의 침입과 내란, 자연재해 등 나라에 재난이 닥쳤을 때도 약사열애의 본원력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의 명호를 외고 가호를 빌면 모든 재액이 소멸하고 질병이 낫는다는 신앙은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강한 설득력을 가져 통일신라 때부터 많은 약사열애 불상이 조성되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약사열애는 과거세에 야광이라는 이름의 보살로 수행하면서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기 위한 12가지 대원을 세웠습니다.
약사열애불상은 왼손의 질병의 치료를 의미하는 약합을 들고 있어 다른 불상들과 비교해 확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찰은 약사열애를 중심으로 좌우에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모신 약사전을 부속으로 두고 있어 약사신앙의 통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불교영원 아들이 김지우입니다. 9월 12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